안녕하세요. 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 칭찬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동료 의원분께서 의원님을 칭찬해 주셔서 저희가 뵙게 됐는데요.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남인순 의원님, 최현숙 의원입니다. 제가 의원님을 칭찬하게 됐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원님께서 변함없이 여성과 약자를 위해서 앞장서 오셔서 늘 존경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의원님이 활동하시는 그 모습 제가 늘 존경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과 같이 보건복지위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배우고 여야를 떠나서 협치하면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최현숙 의원님, 예, 저를 칭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치도 간호처럼이라고 하는 그런 모토를 갖고 계신데, 예, 정말 그 보건복지원의 동료로서 함께 또 우리 사회의 어떤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과 노령화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의원으로서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릴레이 칭찬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현숙 의원이 소통과 협치로 여성과 약자 보호에 앞장서온 남인순 의원을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직접 뵙고 느낀 것은 여성으로서 참 당당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좀 대변해서 운동을 하는 사회운동을 하시는 그런 분으로 저희가 먼저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민운동을 펼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시민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정말 우연적 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 인생의 한 장면처럼 늘 기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선배님이 어디 성당을 같이 가자고 해서 갔는데, 그 성당에 그 지역에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어떤 생존권을 외치면서 이렇게 데모하는 모습을 제가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성 노동 문제에 대한 관심도 갖고,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직접 한번 체험도 해보고 싶어갖고 그 봉제 공장이나 전자 회사도 다니면서 노동운동도 하다가 여성 인권 문제에 이제 뛰어들게 되면서 여성운동을 오래 하게 됐습니다. 네, 다양한 시민운동 경력이 이런 정치활동을 하시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시민 그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건 늘 현장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어떤 입법 과제라든지 이런 의제 부분이 항상 현장에서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일을 해왔고, 함께 해왔던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 그룹들이 뭐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뭐 아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그 또 활동을 하는 단체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항상 잊지 않는 어떤 그 초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상당히 버팀목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영상을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보복 살인 사건의 범인인 31살 전주환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30대 남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고교 동창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2016년에 송파 가락동에서 피해자가 살해되는 스토킹 범죄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무서웠던 기억도 있고 끔찍했던 기억이 났었습니다. 여성으로서는 좀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저한테도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그런 불안함 속에 여성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죽어야만 끝이 나는 스토킹이 과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조금 답답했던 생각도 있었습니다.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생겨서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여성이 더욱더 행복한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스토킹 처벌에 관련된 특례법, 그렇죠? 네. 제가 좀 정확히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 스토킹에 관련돼서 좀 예민하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이 스토킹 관련법 아직도 많이 미진하죠. 네, 네. 왜 그동안 경범죄로만 치부를 했을까요? 스토킹을 일단 범죄로 인식한 부분이 얼마 안 됐습니다. 2013년에 겨우 경범죄 범위에 속해서 이제 경범죄로 신고를 해도 뭐 범칙금 한 8만 원 받는 이런 정도 수준의 범죄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범죄를 양산을 하게 됐던 거죠. 네.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우리 사회 인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식의 잘못된 어떤 그런 남녀 간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스토킹을 범죄로 보지 않았던 그런 우리의 그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막연하게는 좀 인지를 하셨을 거고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뒷받침할 만한 여러 가지 좀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들도 하시거든요. 네, 네.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 법을 이제 제가 이제 제정법을 내서 작년에 통과가 되긴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냈던 내용이 다 통과가 안 됐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갖고 피해자가 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면 아예 조사도 안 합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그 신당역 사건 같은 경우도 일종의 그런 거죠. 계속 이제 찾아가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서 처벌을 불원하는 그런 처벌 불원서를 내달라라고 하는 거를 계속 그 협박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런 끔찍한 네. 일까지 벌어진 건데요. 이게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완전 폐지를 해야 됩니다. 저는 원래 법을 낼 때는 그 부분이 없었는데 그걸 법사위에서 집어넣은 거예요.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 걸 집어넣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실효성 있게 돼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임시 조치 같은 게 있긴 하지만 그 피해자 보호 명령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신변 보호 장치를 완전하게 좀 해준다라든지 그리고 어쨌든 또 이 피해자의 어떤 여러 가지 신분이 그 수사받는 과정에 노출되지 않도록 2차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저희가 네. 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처음 여기 이사 오기 전부터 당장 아이들이 다닐 근처에 학교가 없어서 마음고생이 좀 심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현재 통학버스를 이용하거나 도보를 이용해서 약 1.5km 떨어져 있는 학교를 통학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저희 단지는 한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세 학교를 뿔뿔이 흩어져서 애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학교들이 거리가 최소 1km에서 1.5km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많은 역할을 저희와 함께 많은 역할을 해주셨고 직접 문제가 생기면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해 주시는 모습에 정말 감사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산비초 개교되는 그날까지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립니다. 송파똑순이 남인순 화이팅! 네. 정말 역시 현실 정치, 발로 뛰는 정치 하고 계시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신도시가 생기면은 다른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학교가 없으면은 아이들이 불편한 것도 그렇지만은 아이들 안전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북위례지구 주민들은 어떤 불편을 겪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북일에 이제 그 아파트가 개발이 되면서 주민들은 입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개발하기로 한 어떤 국방부 소유의 부지가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그 개발 계획이 좀 늦춰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인구가 돼야만이 학교를 신축해 주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제도인데, 그러니까 일부는 이사를 왔고 아직 일부는 개발이 안 됐고, 그러니까 먼저 이사 온 아이들이 다른 한 1km 좀 멀리 학교를 네. 가야 되기 때문에 또 그 학교를 간 데서는 또 과밀이 된다고 또 불편해하고, 그리고 또 가는데 교통 문제가 또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전부터 2017년부터 그 산비초등학교를 이제 빨리 신축해달라고 하는 이제 원래 계획대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국방부를 여러 번 만나고 설득해서 거기가 차질 없이 아파트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를 교육부에다가 이제 계속 수차례 알리고 네. 공문을 보내고 해서 이제 소위 이제 그 중앙 투자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4번 떨어졌는데 아이고. 5번 만에 이것이 이제 통과가 네, 됐습니다. 아이들 문제야 뭐 가장 1순위의 문제죠. 그렇죠.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지만 또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아이들 네. 문제뿐 아니라 네. 삶의 질을 위해서도 필요한 여러 가지가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또 필요했을까요? 뭐 제일 사실은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동권이잖아요. 교통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교통이 아직은 여러 가지 그 편리한 어떤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위례 트램이 지금 이제 착공이 됐는데 이것이 좀 조기에 완공을 좀 시켜야 되고요. 또 뭐 위례에서 신사까지 연결이 되는 위례 신사선도 이제 좀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또 위례 과천선 해서 이렇게 교통 인프라가 먼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또 여러 그 이 생활을 위해서는 또 이제 공원도 짓고 있는데 그런 이제 장지 호수 공원도 좀 빨리 완공이 지금 거의 완공이 돼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주민의 뜻대로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요즘에는 그 도서관이 아주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립도서관 이제 분원을 원래 거기다 내주기로 했는데 이것도 좀 차질 없이 돼야 되고, 또 제가 유치한 또 대학 종합병원도 좀 그것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상당히 그 지역이 아주 정주하기에는 좋은 그런 지역으로 발전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네. 네, 예쁘게 네. 꾸며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여기 동감을 합니다. 지역구 송파구에서 송파똑순이라는 별명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매달 4번째 주인가요? 민원의 날이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시는 날을 두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날을 만드셨는지, 또 어떻게 반응을 받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네. 제가 이제 매주 토요일, 마지막 주 매주 토요일 날 2시부터 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지역에서 여러 이제 시의원, 구의원들과 함께 민원인들을 만납니다. 뿐만 아니라 뭐 저희 사무실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동네에 나가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민원인들을 이제 만나기도 합니다. 거리에서 직접 하기도 하는데요. 민원 소통의 날입니다. 아까처럼 학교 때문에 그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뭐 학부모님들이 거의 한 4년에 걸쳐서 그 산비초등학교 설립해달라고 청원도 하고 뭐 데모도 하고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 그분들 만나지 않으면 그 현장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 요구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민원 소통의 날을 정기적으로 해서 그 주민들과의 어떤 주민들한테 좀 열려있는 소통의 공간. 네. 그리고 이제 이 민원이라고 하는 거는 꼭 무슨 어떤 일을 해결해줘서가 아니고 들어주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 정치인 이런 그 지역 사무실에 오는 민원은 여기저기 다 하다가 안 된 거. 그래서 일단 같이 그거를
들어드리고 공감해주고 해결을 못 해드린다 하더라도 소통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 자체로 저희 지역에 계신 유권자분들께서는 이제 그걸 알려줘도 좋다. 되든 안 되든 결과를 알려줘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 진짜 발로 뛰시는 그리고 현실 정치를 하시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신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사실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이 결국 힘이 없는 분들한테 힘이 되어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양극화되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양극화되는 사회를 좀 통합시키는 것이 정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정치개혁 특별위원장을 이제 맡게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거제도를 개혁을 해서 또 국민들의 어떤 그 부응해야 되지 않겠는가 국민들이 바라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동물복지나 동물 생명권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무분별하게 이제 특히 제가 보건복지들을 하다 보니까 그 약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어떤 독성 검사를 할 때 동물 실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 실험을 좀 줄일 수 있는 동물 대체 시험법을 제정하는 법안도 지금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정법 통과시키는 어렵지만 끈기를 갖고 제가 아주 이 법의 통과에 심혈을 좀 기울이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정치개혁에서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법안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꼭 성사를 시켜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네. 다음번 칭찬 주인공을 좀 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양금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양금 의원님. 예, 제가 이번에 우리 의원님을 칭찬하게 됐습니다.